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영걸이는 꿈 먹고 살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약간 비아냥 조이기도 했고 예체능에 대한 무지에서 벌어지는 발언들이긴 했는데요. 이번 GLRC의 이 표를 보면서 사실 저 드리머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누군가에 있어서 다이아몬드는 건강일 수도 있고, 원하는 삶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GLRC를 두 번째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유니스티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이제 꿈 얘기라든지 다른 얘기가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나름 예체능을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반적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과는 다른 거를 추구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꿈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꿈꾸는 사람이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처음에는 되게 솔직하게 거부감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온전히 시간을 보냈을 때 여기서의 드리머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대부분의 유니티를 만나는 분들처럼 건강이 꿈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어떤 경제적인 가치, 시간적인 가치가 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 저는 사실 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의 건강을 이 유니티로 살리겠다라고 하는 스폰서님을 말리기 위해 나왔던 사람입니다. 말리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친구가 알아본 과정을 제가 똑같이 알아봐야만이 친구를 말릴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왔을 때 저 6가지를 제시받았을 때 지금도 제가 모든 강의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 6가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6가지를 왜 알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오직 제가 알고 있는 세상과 지식 속에서만 유니시티를 해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바뀐 생각 때문이라도 저 6가지를 오히려 강의 처음에 안내를 드리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청년 작가라는 소개를 이제 많이 프로모션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이제 윤태호 작가 이제 미생이라고 하는 만화를 이제 제 사진에 이렇게 대입을 했었던 건데, 저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제 인생이 마치 그 웹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아무런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대학원 석사까지 했지만, 사실 막연하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있지, 사실 제 한 번 한 번의 행보가 뭔가 결착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생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 웹툰을 보는 뿐만이 아니고, 저 스스로의 제가 초상화를, 제 자화상을 잘 그리질 않는데, 저기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림을 선택했던 것도 남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결착이 있는 인생, 그래도 내 거를 가져가는 인생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그 상황이 요즘 MZ 세대들뿐만 아니고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비즈니스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짧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이제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이제 물감과 이게 붓으로만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제 이제 졸업 작품이었고, 저 작품이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실제 그림은 이제 2m 정도 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인사동에서 상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을에 제 대학원 선배님들처럼, 인사동에서 그림 그리면서 그림 팔면서 그래도 작가 혹은 잘 되면 내 학교 모교 교수가 돼서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전시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림 판매가 늘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제 전시에 제가 이제 저희 은사님을 초대를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저희 은사님인데 저는 이제 전주에 있는 미션 스쿨 이제 종교 관련된 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고 거기서 미술을 이제 수녀님에게 이제 사사를 받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제 이제 스폰서님인데, 이때 같이 산책을 하는 사진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저는 앞에서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은사님이 그 자그마한 몸에
이런 수많은 질병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한 달여 지나고 나서 이제 산책을 갔기 때문이었고, 어, 어, 사실 저러한 사실들을 이제 나름 나도 내가 제자인데 왜 알려주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제 왼쪽에 있었던 제 이제 스폰서님께서는 수녀님께서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연거리가 그림 그리다가 나에게 올 것 같으니 말하지 마라라는 말이 좀 가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치기 어린 마음에 그런 수녀님을 케어하고 있는 제 친구가 살짝 나보다 더 신뢰를 받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로 케어를 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은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인네 편히 보내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편히 보내라고 했고, 그 순한 친구가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냐면, 나는 은사님을 살리기 위해 이거라도 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게 욕만 한다라고 하면은 친구 관계를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명분에서도 졌고, 어찌 보면 실리에서도 졌고, 어, 정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 제 첫 마디는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니였고 제 친구는 저에게 강의장을 안내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강의장을 이제 가기로 하고 나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도대체 이제 제 은사님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은 이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알고 있지만 인정은 못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니스티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이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도 여러 관점을 통해서 누군가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누구는 굉장히 비관적일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울 텐데, 제가 이제 미술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슬라이드를 좀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 위하고 아래 중에 어떤 게 더 길까요? 네, 어떤 분들은 뭐 똑같습니다라고 할 텐데, 네,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위가 길 수도 있고 아래도 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이건 달물입니다. 이건 제가 사진을 찍었고, 아까 있었던 제 친구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간만에 이제, 30대 중반의 남자아이가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제 스폰서님은 비가 오는 것 같다라고 날씨 예보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뻐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감정적이지 않던 애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년 지기조차도 한 가지 사진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 즉, 우리는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도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관점 따라서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유니티를 어떤 관점과 어떤 믿음으로 바라봤고 시간을 썼는지가 어찌 보면 스폰서님들의 안내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도 유니티를 그냥 흘려보냈을 수 있지도 않았을까. 자, 이제 아까랑 비슷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이제 김미호 리더 사장님께서 이순신이라 하는데 최민식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본 적도 없는데 이 사진만 보고도 이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믿음에 근거하는 걸까요? 사실 그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시티도 또한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다음. 자, 이제 이 인물들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느 순간 사장님들은 모두가 관점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민식과 한석규라고 얘기해야 돼. 장영실과 세종대왕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니티를 처음에 알아볼 때 가졌던 생각은 의심하자였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거. 정말 저게 내 은사님에게 필요한 도구일 것인가, 혹은 나한테 필요한 도구일 것인가, 어떤 그 이상의 가치일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만 갈 것인가. 근데 그대로만 듣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흔히 살았던 방식이더라고요. 막연한 거. 정말 그 막연함 때문에 제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 살지 않았지만 놓친 기회가 숱하게 많더라고요. 이제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흔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색 글씨와 파란색 글씨를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파란색 글씨가 건강하다라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건강은 사실 숫자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파란색 사람이고요. 이게 빨간색 사람입니다. 자, 누가 건강해 보일까요? 대부분 이제 빨간색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의 글자를 입혀보면, 건강한 사람은 파란색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라고 하는 촉도는 도대체 어떠한 믿음에 근거하는가?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에 봤던 부분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수치가 오락가락 할 수도 있다, 어쩔 수 있다, 어쩔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내가 배우지 않고서는 결국 나는 또 나에게 안내해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바꾼 채 갈 수밖에 없겠더라. 근데 이게 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기 때문에 사실, 막연하게 갈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유니스티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이 답을 찾는 과정이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건강에 대해서 막연히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제 저녁에 이제 김대엽 사장님께서 이제 제 프로모션으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요요 현상을 겪고 가족력을 말씀하실 때 제가 바디 프로필 찍을 때의 식단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편하게 하고 있는 저탄고지를 저 때는 미국에서 산 단백질 쉐이크와 이제 돼지 뒷다리살 등등을 해서 저탄고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들었고 그만한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믿고 가는 지식과 행동이 올바르다라고 믿었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사진인데요. 이 사진들을 찍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시각적인 도구를 남겨놓고 나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정말 없을 것 같던 그런 복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할까요? 운동 중독이 생깁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면, 이 맛에 운동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하루에 헬스장을 2번 이상 갈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근데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는 목적과 이유가 막연했어요. 그냥 누군가 제안을 했으니까, 누군가 괜찮아 보이니까. 근데 옆에 있었던 그 당시 룸메이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진 찍어서 뭐 하게? 똑같더라고요. 유니티 사업이랑. 그거 하고 나서 뭐 할 건데가 없는 채로 그 행동에 매몰됐고 그 행동에 몰두를 했는데 막상 저게 끝나고 났을 때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답습을 했는데 행동을 답습하는 과정 중에 애프터 사진이 오른쪽이에요. 사실 저 때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분명히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는데 내 몸에서는 왜 저런 내가 원하지 않는 반응이 나왔을까? 이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내 건강과 내 몸을 만들었던 그 지식과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는가? 혹은 막연했는가? 이건 저희 아버지 사진인데요. 이제 어제 프로모션 중에 이제 가족용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 젊었을 적, 이제 저희 할머니 집에 있는 가족 사진이고, 슬프게도 고모님 2분이 계신데 출가 외인이라고 사진을 끼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저희 할머니 칠순잔치 때 이제 각자 결혼을 하셨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가족 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구순 생일인데 인원수가 확 줄었습니다. 인원수가 확 줄었는데 바빠서 그러겠지 뭐 하겠겠지만 사실 이러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강의 때 얘기하죠. 혈통 좋은 집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강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면서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저희 집안에서는 결국 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끝나지 않는 문제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간이구나 하면서 시간과 정성을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은사님 때문에 온 유니스트에서는 저 얘기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혹은 뭐 죽기에 하겠어라고 했던 생각들이 유니스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사님 때문에 왔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더 나아가서 처우람하고 멋진 몸매, 심지어 보디빌딩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 당연히 저희보다 먹거리도 좋을 거고 운동도 당연히 좋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로니 콜먼 선수는 걷지를 못합니다. 저 우람한 몸으로. 저 사람이 운동을 안 한 걸까요? 뭘 잘못 먹는 걸까요?
지식이 없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관점이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뉴스가 많습니다. 날마다 하는 운동이 효과가 없다. 이런 운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저 부분들을 저희가 왜 안 보냐라고 제가 봤더니 우리가 저만큼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만큼 실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런 FM적인 부분들이 외면하는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점을 바꿔서 제 가족력의 문제 그리고 제 은사님의 건강 문제를 봤을 때 저 막연한 믿음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랬어. 이게 적다고. 그러니 괜찮아.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유니치를 알고 나서부터는 조금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만약에 내가 복용하는 약의 복용 권장량 1일 1회 일정을 이제 약각에 써져 있는 대로 약의 부작용 확률을 저렇게 정했을 때, 내가 얼마나 먹을까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도 마지막에도 3%일까? 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집안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신데, 어, 나의 주치의, 나의 담당의들은 65세가 되면 저희에게서 은퇴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분들이 나의 건강을 자기의 건강인 것처럼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좀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이제 필드에서 자주 쓰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보면은 다들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주식인 것 같다고. 네, 근데 이제 주식은 아니고, 이제 X축과 Y축에 이제 조금 택을 달아보면 시간이라고 달아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파란색 화살표는 건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건강은 사람마다 타고나는 정도가 다른데 어느 순간부터 다들 인지가 되냐면 저 X축, 즉 검은색 선과 만나는 순간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저 때부터 아파요. 처음으로 아파요. 처음으로 병원에 신세를 져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감기약 한 번도 안 먹던 분이 갑자기 천식이다. 뭐다인데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시간의 길고 짧은 거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타고난 달란트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화살표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빨간색 화살표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강사님, 강사님, 어,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네, 끊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보이실까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안 아프기만 하면 건강한 건가라고 다시금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들을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직접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저희 은사님의 유니티의 제품 이용을 막기 위해서 나왔던 것처럼, 네. 그래서 건강 더 나아가서 웰니스가 이제 트렌드인 이유를 봤는데 사실 저희가 트렌드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강사님들이 너무나 그리고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이 이제 60대들이 너무나 젊고요. 60대들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병원과 의사가 사라지고 있고요. 어느샌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포함해서 모든 병들이 너무나 당연해졌고요.
연령대들이 너무나 높아진 초고령화 사회고요. 그리고 지출이 아닌 투자,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군가는 투자로서 가져가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지출로 가져가기 때문에 건강 지키는 거를 돈 쓰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 아까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가 저는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사인데 2024년 2월 4일 기사입니다. 병원을 적게 가면은 돈을 더 준답니다. 오히려 병원을 너무나 많이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불이익을 준답니다. 나라에서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우리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실태라든지 건강에 대한 관점이 무조건 병원을 쓴다라고 했을 때 나라의 재고가 나라의 세금이 나간다라는 관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다못해 저런 자극적인 제목에 오히려 병원을 덜 가는 분들에게는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나도 병원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돼? 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 기사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기사입니다. 노후에 이 정도는 있어야지라고 했는데, 실수령액과 120만 원의 격차가 뭐냐면, 기사에서 보시면 391만 원 정도가, 남녀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서 필요한데, 실제, 공공연금과 사익연금을 했을 때, 차이 금액이 12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래프를 통한 해석일 수 있는데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기사에 있는 댓글입니다. 기사에 있는 댓글 보면 되게 적나라합니다. 391만 원을 든다고 어떤 생활을 하기에 한 달에 400만 원이 드는 거냐?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댓글은 뭐라고 하냐면 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노후 자금과 나의 연금에 있어서 그 비용에 나의 건강을 왜 사람들은 전혀 계산을 하지 않는 걸까요? 내가 기계가 아닌데 언제까지 아프지 않고 멀쩡하고 병원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이 제가 말했던 막연한 믿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안 아플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를 따라서 간 그 자리에서 나의 은사님과 혹은 내 친구가 이 몰두하고 있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라는 게 당연히 궁금해지더라고요. 회사는 당연히 유니스티였고 이런 연역들이 쭉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오히려 강의보다는 저 송준태 박사님이 저 책이 너무나 더 와닿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쨌든 공부 쪽으로 좀 파고드는 스타일이었고 저런 것들이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어쨌든 유니티와 관련된 흔적을 뭐 본능적으로 찾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 GLIC 방콕에서 다가 우연히 찍습니다. 보면은 영상에선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어, 아까 이순신 기억하시죠? 방금 아까 봤던 이순신은 1592년의 장면인데 우리는 현재 있는 유니스의 흔적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스의 제품이 어, 회사가 1903년부터 오래된 건 알았는데 그다음 중요한 건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은사님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가? 저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나 그 다음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1, 2, 3, 4, 5세대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예전에 제가 목이 아프면 도라지즙을 줬고, 배즙을 줬고, 온갖 것들을 했는데, 도대체 왜 3세대까지 제품이 개발이 되었어야만 하고, 저게 왜 약과 같은 효과가 필요한지까지도 스스로가 어쨌든 막연한 지식 때문에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필드에서 어르신들과 많은 질문을 하면서 저거에 대한 대답을 좀 얻습니다. 어, 일자 가공식품이 성행하거나 부모님 세대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냐면 어쨌든 3세대 제품도 부모님들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가만히 봤을 때 그분들은 효과를 본 겁니다. 근데 시기를 보셔야 돼요. 1990년대입니다. 저분들이 20대에서 30대 때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분들과 건강과 장 상태가 동일한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공해주는 1세대, 2세대 제품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할 뿐더러 불신이 생겼고 그 불신이 만연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사님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카테고리였으면 사실 저는 유니치를 알아보는 거를 그만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호메오패티 메디신 동종요법이라는 부분은 제가 다큐를 본 적이 있었던 주제였고 사실 저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치료 이상의 알아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까 찍었던 사진처럼 은사님의 어찌 보면 건강 케어에 대해서 여정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같이 해보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사의 저 캐치프레이즈, 한 개의 캡슐이나 한 병의 음료를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의 이윤 추구들은 본인들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저런 양심선언하는 캐치프레이즈가 30대인 저에게는 너무나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해야 되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뭘 먹으라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이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운동은 저는 이제 특히나 운동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이 만보를 걷는다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30분 동안 땀 흘렸다고 운동을 얘기하시는데 기성세대 분들은 대략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야 근육 세포가 재생이 활발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산소만 하더라도 달라요. 근데 기성세대들은 세포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되려 하기 싫으시더라도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꼭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맛없다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참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약은 맛있어서 드십니까? 맞아. 아, 물은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안 먹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졌던 생각을 이렇게 조금 직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니티가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몸이 망가지는 순서는 똑같더라. 우리는 독에 둘러싸여 있고 하다못해 지리산에서도 대기 오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70%인 피가 오염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피로 인해서 그 다음은 호르몬이 망가지고 호르몬이 망가진 다음에는 면역력이 망가지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렇게 되면 꼭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혈압이나 당뇨가 아닌 채로 자가 면역 질환이 왔어. 대상포진이 왔어. 그럼 나는 저 과정을 건너뛴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가 병명을 판정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멀쩡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병명이 판정받기 전까지는 나는 매우 건강하다, 정상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어, 이제 유병 판정받기 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안정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유니티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탁월한 효과를 갖는 데 있어서는 정말 수많은 강사님들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저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조배합 기술입니다. 어떤 분들이 여쭤봅니다. 영걸 씨가 갖고 있는 오메가3와 내가 먹고 있는 오메가3가 성분이 다르냐? 왜 그쪽 오메가3는 연걸 씨가 얘기하는 효능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진전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다른 성분이 있는 게 아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성분은 똑같습니다. 실례로 식약처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식약처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가 됩니다.
고로 오메가3 성분은 똑같은데 같은 성분을 가지고도 효능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조배합 기술이고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을 따질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것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효능 효과를 볼 수 있는가 그거에만 집중하고 그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PDR이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책자에도 실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효능 효과뿐만이 아니고 이 회사를 누군가에게 혹은 내가 먹는 데 있어서의 공신력적인 부분일 것 같고 저는 PDR에 들어서 알아봤을 때 현재 21가지 제품이 실려 있습니다. 내가 먹는 제품을, 내가 은사님이 먹이는 제품을 이 정도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번역까지 해가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품만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C세트입니다. C 플러스와 오메가3 클로로 파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무엇보다 여기서 믿음이 갔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프레스나 박사님의 공신력이 있는 공인이 올라와서, 병명까지 언급해 가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하다못해 이분은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황성화의 주치의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수녀님에게는 당연히 더더욱 저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분법적인 교육을 참 좋아합니다. 좋다, 나쁘다, 착하네, 나쁘네. 근데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흔히 저희가 먹는 병원 약들은 특정 콜레스테롤만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수치 낮음을 통해서 건강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례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당 환자분께서 18년이 됐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18입니다. 이분은 건강한 걸까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LDL이 해야 되는 역할이 혈관벽을 보수해주거나 막아주는 역할인데 그 낮은 수치로는 혈관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LDL이 어떤 호르몬과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지도 않은 채 눈앞에 벌어진 상황만 수습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 수치를 내린다?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제가 최근에 이제 광주 강의를 갔었는데 광주 송정역 앞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라 지자체에서 저런 캠페인을 벌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나라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부분의 한계치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유니스티를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는 뭐 먹어보기 위해서 의심해보기 위해서 내 친구에게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저는 알아본다에 있어서는 내가 체험해 본다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C세트를 하면서 저런 이제 효과를 봤는데, 저는 저때 딱 제 스폰서님에게 저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내가 먹어보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바쁘신 분에게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프신 분이 효과를 볼 정도라고 하면 건강한 사람은 더 빠르게 효과를 보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혈액 검사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제 이제 모교 교수님이신데, 제품이 정말 일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정상이라는 글자를 따로 써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클리어 스타트팩이고 장청소인데 정말 저희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될 장기이기 때문에 장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를 해도 모자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제 파트너 사님들인데요. 올해 7학년 4반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유니티를 처음 만났을 때 비포 얼굴이고 가운데가 현재의 애프터 얼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말 유니티라는 제품은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정말 제대로 알고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멋진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걔 중에 아까 왼쪽에 계신 두 분 다 빨간색이신데 안경을 쓰지 않으신 분이 디톡스를 하는 가운데 두통으로 호소하신 적이 있었고 소변에서 저런 빨간색이 떠 있는 사진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디톡스 QI집을 봤을 때
뇌세포 쪽 관련된 부분과 흡사하다고 했고, 저런 소변을 본 이후에 빠르게 두통이 해소가 되시더라고요. 정말, 장 청소 알았어 하고 가는 것보다 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먹는 제품과 내가 가져가야 될 지식을 가져가시는 부분의 중요성을 여기서 느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사진인데요. 누가 보면 대상포진인지 압니다. 하지만 제가 제품을 올바르게 알고 먹었고, 저 대상포진 같은 부분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사그라들더라.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도구를 알고 쓰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도구를 온전히 내가 갖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은 이제 마이바이옴팩인데요. 제 파트너 선생님 때문에 사실 마이바이옴팩을 넣었습니다. 어, 김제에 계신 분이고요. 파킨슨 21년 되신 분입니다. 저하고 이제 중간에 있는 분을 우연을 통해서 만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얼굴이 바뀌어졌습니다. 21년 동안 문제가 됐던 변비가 해결이 됐고, 20년 동안 찌지 않던 체중이 5kg가 쪘으며, 누가 봐도 얼굴이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저하고 주고받는 카톡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의 몸무게입니다. 보통의 파킨슨 환자들은 10년에서 15년이 기대 수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20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분이 그만큼 본인의 생명에 대한 의지가 강하셨고,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저희 고개도랑 비슷합니다. 본인의 몸무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으로서 삶의 의지를 이어나가셨는데, 어, 저희 아버지 뻘이기도 해서 사실 제가 하면서 좀 마음이 울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서울에서 유니티 강의장을 안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내하셨던 분이 그 한 번 이후로 다시 자기를 초대한 적이 없대요. 모르겠습니다. 유니티라는 도구에 대해서 그분 어떤 생각이 모르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과 함께 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분은 그래서 디렉터를 가졌습니다. 디렉터를 간 가운데 저와 이렇게 사진도 찍으면서, 어, 지금은 저와 함께 이 긴 병에 있어서 나중에 메가월드 잡지에 실리는 꿈도 한번 같이 꿔보시자. 그리고 이분의 꿈은 아우토반에서 달리시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그 꿈을 이룰 때까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마이바이옴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약 17년 이후의 파트너 사장님인데요. 엄마가 임산부 때 만나서부터 제품을 먹기 시작을 했고, 어, 시작을 했는데, 어, 이 아이는 일반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오는 걸까요? 아직 일반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몸 상태, 아이 엄마들의 몸 상태가, 시급하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진들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고, 일반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생충이 나오더라고요. 기생충 알이 나오더라고요. 아이 엄마가 먹인 적이 없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사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는 클로로 파워를 바르고요. 밥 먹기 전에 C 플러스를 먹습니다. 예, 왜 있잖아요. 나는 아무거나 못 먹어. 이 아이도 아무거나 못 먹는 아이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실 정말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도구를 섭취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하고 싶고, 이 아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과정은 분명히 협정자가 있었습니다. 제 파트너 사장님인데, 임신을 한 채로 만났고, 아이를 어렵게 가졌다라는 속사정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본인의 유니티 이 시스템 안에서 올바르게 공부를 하고 알아갔기 때문에, 100일이 지난 아이를 안고 1박 2일에 온 사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아이는 절대 병원에 가지 않겠네, 건강하겠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유니티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아프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유니티라는 도구는 아플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빠르게 내 건강을 주도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유니티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숱하게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엄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 과정을 지나감으로써 다른 아이들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믿고 있고,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수족구가 휩쓸고 지나가면 혼자 등원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누가 건강한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니티 하면서 간접 육아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아침 시간에 Yes, 도움될 수, yes, yes. 네, 아빠보다 다이아몬드라는 말을 먼저 배웠대요. 네, 다음은 이제 셀팩인데요. 저희가 흔히 큰 혈관 청소, 장 청소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자신 있게 하시는데 셀룰라 에센셜 팩은 사람들에게 칼안 대고 하는 모세혈관 수술이다 등등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사례 사진이 조금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몸에 있어서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 중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료 행위를 많이 받는 기관은 눈입니다.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급성 녹내장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신 파트너 소비자이십니다. 어, 수술을 6번 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눈이 뿌얘졌고 실명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만났을 때는 사실 저 눈을 고치고자 만난 게 아니었고, 그리고 실명한 눈을 고칠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라고 하는 문제가 혈관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밀접한 문제이므로 다른 쪽 눈과 몸에 있는 혈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니치를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고, 강의를 5번 이상 들으신 다음에 제품 섭취를 시작을 하셨는데, 현재 사진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모자를 쓰셨기 때문에 눈 사진을 확대했을 때, 이전에 뿌여면서 사진이 비교가 되던 것과 지금을 봤을 때, 저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실명한 눈이 아니고 본인의 혈관 건강과 그 혈관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유니티를 지속적으로 알아보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양재에 있는 강의장에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유니티 인터내셔널을 포함해서 인슐린 저항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플까 책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의심으로 유니티를 만났기 때문에 또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에다가 인슐린 저항성 제품을 쳐봤을 때 온갖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임상을 해봤다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나 제가 아마추어인 제가 읽어봐도 너무나 짧고 말이 안 되는 설명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유니티는 이미 빌 그레이 세이브 팩이라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GLIC 때 벤자민 빈맨 박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큰 장소고 회사에서 야심차게 밀고 있는 캠페인이고 제품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근에 미국 라스베가스 세미나를 갔는데 이 장소에도 벤자민 빈맨 박사님이 초청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회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에 관해서 정말 진심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떤 인물과 어떤 강의를 지속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OM 강의 페이지에 인슐린 저항성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실제로 회장님의 올라가 있는 부분들, 한국 사람들의 3, 40%가 인슐린 수치가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10%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어, 그 뭉클해지는 가운데 이제 보상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화면을 돌리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보상 얘기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예술하는 사람들은 돈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저희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저희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습니다. 유니티 와서 보상 강의는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근데 하다못해 제품만 제대로 소비하려고 하더라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알아보면 아, 저 좋은 제품 저렴하게 먹고 싶다. 저렴하게 먹다 보면은 공짜로도 먹고 싶다. 공짜로 먹다 보면 야, 나도 너처럼 좀 벌면서 먹어보면 안 되겠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버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누군가에게 꿈이 되고 누군가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큼을 하고 싶다. 순서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좋아서 유니티를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가치가 막연히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행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포함이지만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도 내가 알지도 못한다, 기본적인 설명을 못한다고 했을 때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술 시장에서 혹은 그림 그리는 작가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림의 가격의 책정이라든지 갤러리의 어떤 거래 방식을 들으시면 사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본인들이 시간과 노동력을 교환해서 얻는 방식과는 다른 경제적인 재화를 얻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OM에 있어서도 보상 강의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모르는 돈 버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하다못해 알아는 봐야 된다. 선택을 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있어서 브레이크어웨이하고 바이너리 방식이 있는데 브레이크어웨이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저희 휩스를 여러 가지 방향을 늘려도 무방한 방법이다. 바이너리는 두 줄이지만 사실 단순히 두 줄이 아니고 두 줄에서 파생되는 두 줄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두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 분야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저 분야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니스티 보상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장점과 단점 혹은 이런 좀 객관적인 방식이 필요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보상 강의들을 보시면 갈수록 간결하고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크린샷은 저희 스폰서이신 이정훈 대표님 보상 강의 중에서 캡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줄이다 뭐다 이런 막연한 방식보다는 장점이 무엇인지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유니티라는 도구를 설명하기에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인데, 좀 라이브한 부분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정말 보상 강의가 어떤 식으로 풀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희가 회사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내가 실적을 내고 그거에 맞는 인사고과에 대해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인데, 유니스티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비즈니스의 전개가 자율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하면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방식으로 수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혹은 저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정말 친한 몇 명하고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도 전개할 수 있는 방식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유니스를 통해서 어떤 목적한 바가 있을 때 그거에 맞는 방법과 전개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유니스티의 보상은 제대로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의 방법이 나올 수 있고 나에 맞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이 방식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우리나라에 입시 교육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처럼 이분법적으로 길들여져 있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내 인생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너무나 혼란이 오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제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더 혼란스러웠던 건 이거였어요. 이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2 곱하기 2는 6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방식들이 가당키는 한 일이야? 정말 이런 게 돼?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앞에서 써져 있는 숫자 같은 것들이 돌아올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고, 어, 저런 현상을 제 주변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라스베가스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명이서 저 그림자 사진을 찍습니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또 찍자 봤더니 사람이 늘어나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게 사소한 곳에서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정말,
클럽인 줄 알았습니다. GLIC 있는데, 앞에 있는 리더분들이 한두 명이 이제 필그레송에서 춤을 추니까 갑자기 너도 나도 파도 물결처럼 같은 춤을 추는 물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유니스 제품을 만나서 알려라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체험해보고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가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사장님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런 방식들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유니티 제품의 가치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도대체 뭐야? 시스템이 뭐야? 단계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잘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공부 얘기해서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예습과 복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기적으로 나에게 그 지식이 담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소름 돋게도 우리의 시스템은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나가 시스템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저 주기에만 맞춰서 시스템에 참여하셔도 내가 시스템적인 사고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조건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들. 근데 이 타이밍에 앞서서 저는 약간 아까 앞에 서두에 던졌던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유니스티란이라는 말을 왜 했냐면, 혹시 011, 016, 017을 기억하십니까? 예, 어떤 분들 기억 되게 많이 하실 건데요. 어떤 분들은 저 당시에 010이라는 번호와 뒤에 8자리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하면서 먼저 바꾸신 분들이 계세요. 요금제적인 혜택을 받고 핸드폰 번호도 마음대로 받고 이랬는데 어떤 분들은 저 번호를 고집했습니다. 정답은 없었죠. 근데 내가 선택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알아보지 않은 채 등 떠밀려서 갔느냐, 저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유니티라는 도구를 아이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햅틱 아몰레드 같은 약간 핸드폰 인터넷망 정도였는데, 저 아이폰이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쏟아졌고, 요금제가 바뀌었고, 온갖 것들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소름 돋는 건, 저 애플이라는 회사에 있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한 명의 굳센 리더가 온갖 풍파를 겪고 혼자의 고집만으로 이 세상을 바꿨고, 반대로 저에게 있어서 유니티란 뜻과 방향이 맞는 팀으로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유니티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아직 36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 말은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더라고요. 시도도 안 하면 0%지만 시도라도 해보면 50%다. 물론 같은 실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0%와 50%는 가져갈 수 있는 교훈과 가치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미주 대표님한테 받았던 사인인데요. 이 사인을 제가 한 번만 받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근데 저 사인을 받았을 때 내가 시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시도 끝에 저는 카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PMC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런 동기부여가 되는 사인을 이런 거 여러 개 봤지만 그 사인을 낙서로 만들 것이냐, 나의 핸드폰 배경에 남을 만한 사진으로 만들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시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림보드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시도의 결과입니다. 이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어, 가족들이 처음부터 나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시도를 했고, 그 시도한 걸 보고 따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속해 있는 그룹에는 가족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은사님의 건강 때문이라도 만났던 유니스티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제 고등학교 동창들과 사업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이정훈 이희철 대표님, 그리고 제게 이 소중한 가치를 알려준 이윤 스폰서까지 전주에 있는 조그마한 고등학교에서 같이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십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함께하는 사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에 있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친구가 더 커졌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김대엽 사장님, 서준모 사장님도 저와 이제 함께하는 친구가 되지 않았나. 더 나아가서 약간 우스갯인데, 저희 최종미 대표님은 특히나 이제 외국 무대에 나가면 외국인들과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는 아랍인들과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두 분이 죄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내가 시도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랍계 다이아몬드들과 사진을 찍을 일이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 올렸기 때문에 저 두 분과는 인스타 친구입니다. 어, 제가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지 않았다라면 제가 가져가지 못했을 가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스개로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사진 찍었다고. 그리고 제가 PD를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 버스에 글로벌 앰버서더 이진호, 김기준 대표님, 박미주, 이용재 대표님과 한 버스에서 사진을 찍는 이런 광경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이번 GLRC는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년 전 GLRC는 정말 수녀님의 건강 때문에 나왔는데, 외국을 가자고 하니 사실 약간 등 떠밀리듯이 갔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가운데 저렇게 네 분이서 우비 쓰고 사진을 찍었고, 저 포함해서 저분들 평균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근데 이 네 명이 전부 다 PB 동기가 됐습니다. 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겠지만,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유니티 안에서 될 일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 멋진 팀 안에 한 명이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최종미 그룹 일원이고요. 이렇게 제 얼굴이 누가 이렇게 저런 큰 전광판을 잡아줄까요? 이 사진은 처음으로 리더십 트립을 따라가 주신 저희 아버지가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어, 제가 조그만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 더 나아가서 이 사진은 뭐였냐면, 다음에 다이아몬드 동기가 됐을 때 SMP 때 쓰자고 PD 동기들끼리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저의 유니티의 행보를 만들어 가는 것 같고요. 어,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유니티 안에서 바라본 바는 이게 정말 되는 일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했고, 이게 1년 전 도쿄에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장님들 보시기에 다음 사진, 인원이 작아졌을까요? 커졌을까요? 네, 대답하지 않아도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일이고, 사실 내가 이 되는 일을 어떻게 올바르게 배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제 이거는 구원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진이 자꾸 바뀌어요. 한 사진을 쓰기에는 제가 경험하는 가치들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최근에 이철 대표님 썼던 강의 마지막 사진이 너무 멋있다고 썼는데, 제 이제 꿈리스트 중에 하나를 최근에 저희 송년회에서 마지막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찍고 싶은 이런 컨셉의 사진이 있었고,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송년회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정말 은사님의 건강 때문에 왔었던 유니티가 지금은 그 은사님은 당연히 건강해졌고, 이걸 통해서 그런 혈통 좋았던 저희 집안의 가족들이 너무나 좋아지고, 심지어는 저와 함께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렇게 의심하고 집요하게 알아봤던 유니티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정말 좀 친절하고,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기 쉽게 전달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에게 있어서 어떤 이런 유니티의 가치를 알려주신 수많은 대표님들과 성공자 리더 사장님들의 본보이는 모습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영가을 씨는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느냐? 그림은 그릴 겁니다. 평생 그릴 거고, 오히려 저는 이 안에서 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저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유니티는 저에게 있어서 단순히 건강이나 어떤 경제적이나 어떤 자유뿐만이 아니고, 저 스스로의 내면 성장,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는 건강이라는 성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알뜰살뜰하게 잘 챙겨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